안녕하세요, 이도영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드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유튜브 팀도 요새 여드름이 나는 직원들이 많다 그러거든요.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길래 여드름이 이렇게 자꾸 돋아나는지 제가 일하는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와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기 벌써 이제 걸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초콜릿 있는 것 같고요. 음료수 있습니다. 커피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주전부리, 과자 같은 것들. 고카페인 음료. 아무래도 야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어제도 뭐 야근 하셨어요? 네. 아이고. 그래서 지금 네. 피곤해요. 아이고, 이게 여드름이 나라고 그냥 아주 춤을 추고 있어요, 춤을. 이것저것 바르고 다 관리도 하거든요. 네. 근데 왜 자꾸 여드름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지금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드름 우리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왜 생기는지, 뭘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이 여드름 한 번 나면 붉어지고 아프고 화장도 안 먹고 참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충분히 뭐 집에서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드름이 올라오는 것 같다 할 때 집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상황에 따른 관리법, 약국 연고, 병원에 오면 받을 수 있는 시술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기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누르고 가실까요? 우리 PD님, 여드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PD님도 지금 얼굴에 여드름 났네? 네. 지금 제 얼굴에 여드름이 나 있는데 이거 네. 짜도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드름은요, 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잘 짜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여성분들 생리할 때 뭐 그 근처, 아니면 우리 뭐 술 엄청 먹고 난 다음 날 뭐 이런데 빨간데 이렇게 막 건드리면 아픈 그런 여드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뾰루지처럼 일단은 올라왔는데 농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여드름도 있고, 좁쌀 여드름, 이런 것처럼 오돌토돌하게 그냥 얼굴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려고 상시 대기 중인 그런 여드름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 사실은 다 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집에서 뭐 간단하게 내가 짜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무조건 이제 숙련된 관리사님이 잘 짜줘야 하는 건지, 요 구분이 필요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내 손으로 내가 짜도 되는 여드름, 그러니까 일명 내 손 내 짜와 관리사님이 손으로 깊이 짜는 관손 깊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 내 짜 여드름의 포인트는 농이에요. 농. 노랗게 맺힌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만졌을 때 이게 아프든 안 아프든 농이 노랗게 올라와 있으면은 짜셔도 됩니다. 흔히 말해서 아주 잘 익은 여드름들이죠. 그럼 이걸 뭐 어떻게 짜느냐? 모든 여드름은 멸균 상태에서 숙련된 관리사분이 짜는 게 베스트죠. 왜냐면 손에도 세균 많죠. 짜는 기구에도 세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짜고 난 다음에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세균 감염 이런 것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부과 오는 게 좋아요.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집에서 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약국에 가면요, 일회용 알코올 수압, 그 다음에 멸균 면봉 뭐 이런 거를 살 수가 있어요.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알코올 수압이에요. 네, 요거를 뜯어서 여드름을 싹 닦아주고, 이게 멸균 면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뜯어가지고 양쪽을 눌러서 여드름을 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감염되지 않게 여드름 패치를 살짝 붙여주거나 아니면 뭐 여드름 연고 같은 거를 살짝 발라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여드름은요, 피부과의 그 관리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짜주는 게 베스트예요. 이거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그런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짜는 거를 불 끄는 거에 좀 비유를 좀 드리기도 하거든요. 여드름이 났어요. 이건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불을 빨리 진압을 해야지 후유증이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드름은 좀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주는 게 좋다. 원장님, 여드름을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짜는 거 말고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클렌징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클렌징 잘 해주시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바하 성분이 들어간 클렌저는요, 면포를 좀 녹여주고 그 다음에 피지 분비도 좀 줄여주고 하기 때문에 여드름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요. 약국에서 뭐 연고 사가지고 바르시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여드름 유형, 그 다음에 상황,
뭐 어떤 클렌저, 어떤 연고들이 도움이 되는지 뭐 열심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거 다 우리 지금까지 피부텐텐 원장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거,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유명템들 성분 꼼꼼히 확인해서 정리한 거니까 자, 다들 캡처 준비해 주시고 캡처하세요. 애초에 여드름 안 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당연히 있죠. 성인형 여드름, 이거는 우리 생활 습관하고 되게 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내가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잠 잘 주무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것도 좀 줄여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세안, 클렌징 잘 하셔야 되고, 이런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아는데 잘 못하는 거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로 음식이죠. 저는 이제 이거 하지 마세요 보다는 이제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드름을 덜 나게 하려면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멀리하는 게 좋아요. 이게 뭐냐,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그런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얀 빵, 흰쌀밥, 국수, 정제 탄수화물, 케이크, 쿠키, 사탕, 초콜릿, 뭐 이렇게 설탕 많이 들어간 그런 디저트 같은 거. 그리고 술 얘기를 제가 조금 해볼게요. 술 중에 맥주, 하이볼, 막걸리, 이런 거 달달하고 좋잖아요.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뭐 술 좋아하시고 그러신 분들 많겠지만 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맥주, 하이볼 이런 거 대신에 혈당을 덜 올리는 와인은 확실히 혈당을 좀 덜 올린다고 되어 있고요. 아니면 소주도 의외로 혈당을 막 올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보드카, 뭐 위스키, 이런 좀 독주류들이 도움이 되실 수는 있어요. 대신 안주는 손 대시면 안 돼요. 이도영 원장이 의사가 술 마셔도 된다고 했어. 그래서 마실 분들 분명히 계시죠. 조심스럽지만 저도 뭐 밥 먹을 때 같이 뭐 한잔 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힘든 거 공감하니까 그나마 여드름이 덜 날 수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주종 와인, 소주, 보드카, 위스키 이런 걸로 대신 적당히 드셔야 돼요. 제가 먹어도 된다고 그랬다고 확 막 드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음료들도 좋지가 않은데 액상과당이나 뭐 이런 것들 들어간 설탕 많이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당이 바로바로 흡수가 되거든요. 혈당을 확 높일 수가 있어요. 얘도 탄산음료 이런 거 대신에 요즘 제로 음료 많이 나오잖아요.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제로 식혜까지 나왔더라고요. 자바치 프라푸치노, 휘핑크림에 초코 드리즐 추가 이런 거 말고 달달한 음료 땡기시면은 차라리 이런 거를 드세요. 아까 이제 혈당이 높아지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냐? 혈당이 빠르게 상승을 하면요, 우리 몸에서는 그거 조절하려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고, 인슐린하고 유사한 그런 성장인자인 그 IGF-1이라고 하는 게 분비가 증가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우리 몸에서 피지 분비도 많이 되고 안드로겐 호르몬 분비도 많이 돼서 결국은 여드름을 일으킵니다. 뭐 먹었다 하면은 여드름이 난다 하면 꼭 한번 음식에 혈당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짜면 안 되는 여드름은 뭐고,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손 깊자, 그러니까 관리사님 손으로 깊이 짜야 하는 여드름은 말 그대로 피부 속에 깊이 나 있는 여드름이에요. 그래서 염증을 동안에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아픈 경우가 많고요. 얘가 되게 깊게 있기 때문에 사실 해보세요. 짤 수가 없어요.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더 큰 염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여드름들은 뭐 염증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100% 흉집니다. 어떤 여드름은 흉터가 안 남고 어떤 여드름은 흉터가 남고 뭐 그렇잖아요. 이거를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요, 염증이 아무리 심해도 염증을 우리가 빨리 해결을 해주면은 흉터가 남지 않고, 염증이 별로 심하지 않더라도 지지부진하게 계속 있으면 흉터가 많이 남는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있는 염증을 빨리 해결을 하자예요. 자, 그러면 병원에 오면은 어떤 걸 해주냐? 바르는 약, 먹는 약, 그리고 메디컬 스킨케어, 레이저 뭐 이런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염증 부위에는 저희가 염증 주사를 놔서 염증을 바로 가라앉게 도와드리고요. 그다음에 메디컬 스킨케어는 스케일링이 기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드름이라는 것 자체가 모공이 뭐 각질이나 이런 걸로 막혀서 피지가 잘 빠져나가지 못할 때 보통 생기는데, 이럴 때 이제 스케일링을 해주면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이 정돈이 되고, 그러면 피지 분비가 원활해지고, 그러면 여드름이 해결이 되는 거고, 반대로 그 길을 열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을 침투시킬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그거 그냥 집에서 스크럽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스크럽처럼 각질층을 뭐 벗겨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정돈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무를 뭐 뽑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지치기, 잔디 깎기 뭐 이런 거 해주는 거죠. 그리고 혹시 피부가 예민하고 민감해서 여드름이 자주 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스케일링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소노라임 아니면 LDM 이런 고밀도 초음파 관리가 적합합니다. 아주 미세한 진동을 이용한, 그러니까 초음파, 떨림을 이용한 치료인데요. 잔떨림이 일어나면 우리 피부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피부 장벽이 망가졌다고 인식을 해서 피부 재생에 촉진이 되는 그런 지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피부 장벽을 개선시켜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떨림이 있으면은 염증들이 이제 몰려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한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 여드름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잘 아셨죠? 가장 중요한 거,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피부과에 와서 빨리 치료를 받아라 하는 거예요. 피부과에 드는 비용이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혼자 이렇게 해보다가 오히려 흉이 남아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내 피부를 위해서 피부의 골든타임을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이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